자, 창업할 때 세금 100% 감면 가능한 합법적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세법에서 이 100% 감면은 거의 잘 안 해주는데 이건 요건 하나만 알아두면 실제로 100% 세금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돈 되는 정보 충분히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 수를 한번 볼게요.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규 개업하는 사업장 수는 127만 6천 개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데이터를 보면 매년 최소 새로 개업하는 이 사업장 개수가 최소 120만 개 이상이 새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창업을 하면 가장 초반에 어떻습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세금 고민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낼 세금을 나중에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즉 수익 금액이 충분히 발생할 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최대 5년 동안 세금을 100% 감면할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사업장의 위치 그리고 창업주의 나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어디서 개업을 했는지, 내가 언제부터 개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을 전부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밖에 감면료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감면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해준다면 이 영상으로 우리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 가치는 수억 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소매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억 정도 벌면 세금이 보통 얼마 나옵니까? 최소 30% 이상, 즉 10억 정도는 원래 정상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근데 이 감면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세금 한 푼 없이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 대상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런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을 법에서 일일이 정하고 있습니다. 총 18개의 업종이 감면 대상이고 이 중에 부동산 임대업 또는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결국에 이 법에 정해진 업종을 창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하고 그 다음 4년까지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창업주가 과연 청년인지에 따라서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자라면 되고 법인사업자라면 어떻습니까? 법인 설립 등기일 현재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만 창업주가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 청년 사업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남성은 이제 군복무가 있기 때문에 이 병역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 언제까지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만 34세가 넘어가면 청년으로 본다 안 본다? 청년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형태가 단독 사업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하는 공동 사업인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사업자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에 해당하는지 각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년과 청년 이외의 사람이 각각 지분 50%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장을 세팅을 할 때는 공동 사업자 중에 청년 사업자가 51%로 지분을 조정을 해서 창업을 해야 100% 감면율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창업을 할 당시에는 이 청년 대표자가 이 법인이나 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높거나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됐지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감면율 100%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없다?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면율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감면율은 창업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감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용되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자인 경우에는 청년 창업주이면서 사업장이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내년 이후부터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과밀 억제권역뿐만 아니라 이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외 지역이나 수도권 중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역시 100%의 감면율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서울과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을 말하는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은 파주시하고 안산시 전체가 현재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판단이 달라요. 예를 들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2폐동, 3폐동 이렇게 동별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시 안에서라도 동별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업 형태가 소규모의 이런 생계형 창업이라고 해서 2018년도 5월 19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매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달인 경우에는 청년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만 창업을 한 경우라면 100%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 지역이 이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면서 청년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을 합니다. 다만 이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각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또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을 하니까 최대 2년 동안은 이 사후관리가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청년으로 창업할 당시에는 내가 창업한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어서 세금 감면을 100% 적용을 받았다가 사업 확장 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창업 이후에 사업장을 수도권이나 다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지점이나 사업장을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봐서 이 100% 감면율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창업할 당시 처음에는 이런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지만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창업할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율은 어떻습니까? 50%만 적용이 되지 나중에 밖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감면율 100%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할 거는 과연 실제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법에서는 창업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자세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업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감면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창업은 이렇다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창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일전에 한번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된다면 계속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종목을 창업을 하면 요거는 서로 다른 창업이니까 창업을 해도 이런 100% 창업 감면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물론 각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달라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창업을 판단할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폐업한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안 본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한번 사업을 해서 망하면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뜻인데 사업에서 내가 어떤 인생에서 승부를 좀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본인이 원래 하던 주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몇 회 기회까지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가적인 요건을 만들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도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여유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한도 5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 한도까지 걸릴 정도로 사업이 급성장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2년 정도는 결손이 또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5년이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세금을 좀 낼 수 있는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창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 한국말은 뭐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법 문구를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한 날부터 5년 동안만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시간이 언제 지났든 상관이 없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부모님인 나는 이미 충분히 자산가인데 자녀가 일단 젊을 때는 이 요건에 맞는 창업을 일단은 해놓고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천천히 경영 수업을 알려주면서 뭐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하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끔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청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을 미리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따라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저희가 지역하고 업종을 잘 생각해서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사결정만으로도 시작부터 많은 세금을 아끼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